그 일단 발효 커피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건데 커피 발효 프로세싱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커피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발효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발효를 통해서 어떤 향미가 나는지도 잠깐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일단은 커피를 왜 먹느냐고 하면은 커피는 실제로 카페인 때문에 먹어요. 근데 카페인을 잘 추출하기 위해서는 커피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야 되는데 커피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생두의 씨앗이 필요해요. 커피의 씨앗이죠. 그러니까 커피의 씨앗이 필요한데 커피는 커피 나무에서 열리는 체리예요. 과육이 달린 채 체리인데 커피 로스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커피 씨앗을 수분을 10% 정도까지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100%인데 10%까지 수분을 낮추는 거죠. 이 수분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세싱이 있는데 크게 보면 내추럴이 있고 크게 보면 내추럴과 워시드가 있는데 이 프로세싱 과정에서 커피 맛과 향들이 많이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프로세싱 과정에 따라서 커피 맛이 여러 가지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 프로세싱 과정에 어, 발효 과정이 항상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위적으로 조절하려고 해도 자연계에 있는 미생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간 이유들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그 커피 체리를 따자마자 커피 체리는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바로 썩으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과육은 달잖아요. 이 당 성분이 있다 보니까 옆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어서 바로 썩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체리를 따자마자 과육을 먼저 제거해요. 왜? 썩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씨앗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육을 제거하고 씨앗을 말려요. 그래서 물속에 넣다 말리면 워시도고 그냥 체리채로 아프리칸 베드나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면 내추럴이에요. 그래서 그 과육을 먹는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그 미생물들이 생두든 뭐 당을 먹으면서 어디든 미생물 향이 흡착되든 어찌됐든 발효 과정이 일어나면서 커피 생두의 향이 입혀지거나 혹은 생두의 그 커피의 맛을 좀 더 많이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우린 여태까지 그 미생물 제어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말리고 그냥 먹었어요. 그리고 이게 자연적인 커피라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먹고 있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미생물들도 발견이 되고 이 미생물들을 첨가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우리가 미생물들은 그냥 첨가하고 이렇게 먹고 그냥 이런가 보다 했는데 소비자들이 과일향 나는 커피를 높게 치고 점수가 비싸고 그다음에 비싸게 팔리니까 이 발효 과정 이 안에 과일을 넣기 시작해요. 그 과일을 넣기 시작하면서 다른 새로운 향들이 커피에서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커피 향이 새로운 커피 향이 나니까 이거 가향 아니냐, 뭐 향을 넣은 거 아니냐. 근데 과일을 넣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천연향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뭘 넣었잖아요. 일단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어 커피에서는 없는 향이니까 이게 가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업계에서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커피 업계에선 이 논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커피 바리스타 대회 나갔을 때 일단 첨가물이 없어야 돼요. 자연 그대로라는 말이 있는데 자연 그대로인 말은 예전에 했던 프로세싱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말해요. 뭔가 안 첨가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투명성인데 식품은 우리 식품 뒤에 보면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 첨가했다 써 있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냥 첨가 없이 먹었는데 이게 뭐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장님부터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러니까 발효할 때 과일을 넣는 거가 정당하다 혹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만 설명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부터. 정당하다. 네. 왜냐면 이게 어차피 가공의 기술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일반적이게 프로세싱을 일반적 발효를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한 거를 먹은 거잖아. 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소비자들이 뭐 꽃향기나 뭐 과일 향기를 얻어서 소비자가 이런 원해서 이 가공 기술이 나온 거잖아. 근데 이게 천연 과일을 넣어서 같이 함께 발효시키는 게 하나의 뭐 가공 기술인 거지. 그 천연이 아니고 화학적인 향을 넣었으면 이거는 이제 화학인 거지. 가공인 거예요? 네, 이것도 가공인 거지. 식품 가공, 첨가물. 식품 첨가물. 그러니까 하나의 가공 기술의 하나인 것 뿐이지. 음, 왜냐하면 이제 식품이란 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계속 이거를 찾아서 가공을 기술이 발전되는 거죠. 같이.
같이요. 네, 이게 하나 트렌드의 하나인데, 네. 근데 이게 발효를 해가지고 첨가해가지고 여태까지 안 해왔던 걸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하나의 어떻게 기술적인 게 하나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시간이 흐르면 이것도 하나의 가공 기술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장 담글 때, 된장 넣을 때 뭐 그 비법처럼 뭐 하듯이. 우리도 뭐 인조 뭐 간장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뭐 조선 간장도 있고 막 그런 것처럼 어차피 콩으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간장을 만들잖아. 예.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다가 산 높은 가성소다나 단백질을 산을 분해해가지고 발효를 일찍 만드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인조 간장이지. 이거 똑같은 거지. 이것도 가공 기술 하나지. 근데 커피도 마찬가지지. 이게 생두도 하나의 가공 기술이고, 가공 기술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게 거죠. 인정해야 된다. 왜? 세월이 지나면서 가공 기술도 발전이 되거든. 근데 이게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게 가공 기술도 그러면 발전되는 거지. 천연 간장이 있고 인공 간장이 그렇지. 있듯이. 조선 간장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간장이 있지. 용어만 달리하면 어. 문제 없다. 왜?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난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까지 우리가 먹어왔던 커피는 그 첨가물을 넣지 않은 순수한 커피였는데, 또 근래 몇 년 들어서 그런 트렌드에 있는 커피가 지금 발전하기 시작해서 지금 소비자들까지 전달해지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커피를 그냥 그 자체로 드려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무엇을 넣고 해서 인공적인 맛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편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제 의견이 나뉘잖아요. 이제 다른 논의를 좀 해볼게요. 그 불편한 소비자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나는 여태까지 먹던 커피가 천연인 커피고 자연 그대로의 커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편한 소비자들이 생기니까 이제 만드는 가공 입장에서 것을 넣는데 안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안 넣었다고 하는데 이걸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드는 사람이 자신의 떡볶이 소스 비법처럼 그 비법 소스를 알려주진 않잖아요. 우리 집이 왜 맛있는지. 우리 집만의 차별성이 있어야 음식은 많이 팔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비법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예전에 없었던 첨가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든 인위적이고 어찌됐든 더 방법상 쉽고 이런 약간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 팔 때. 근데 그런 것들을 몰랐을 땐 상관이 없는데 조금씩 밝혀지고는 있거든요, 현재.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찬성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새로운 가공법으로. 근데 이거는 전체가 오픈되었을 때에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숨기다가 어느 순간 이게 또 이거 넣은 거 아니냐라고 의견이 많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